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상 5.18 추모 주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될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해 사과하는 등 호남 민심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부모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지와 백화점 상품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FC가 전남 드래곤즈를 3대2로 꺾고 홈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1부 리그 승격 이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첫 경기여서 의미가 더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실상 5.18 추모 주간이 시작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속에 올해는 어떤 행사가 열리고 어떤 메시지를 담아낼까요? 정영국 기자입니다. 올해 5.18 35주년 기념식도 파행이 우려됩니다. 행사에는 모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재창을 요청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념식 보이콧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3단체 등과 함께 정부 정사에 불복하고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기념식이 정상적으로 치러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추모 주간에 열리는 5.18 기념행사는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열립니다. 오는 17일 금남로 광장에서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통일을 키워드로 1980년 민족 민주화 성회를 재현하는 시민 직접 민주주의 참여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전야제도 부활에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갑니다. 오카리나 모임, 합창단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전야제 장에 몰려지고요. 또 세월호 가족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함께하고. 또 오는 8일에는 5월 어머니상 시상식이, 15일에는 5월길 순례 행사와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개최되고 16일에는 5월 창작가요제와 5월 문학제 등이 열려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될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은 동료 의원 38명과 함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회장이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념곡을 지정할 때는 기념일 제정 배경을 우선 고려하고 기념곡 지정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09년부터 정부가 주최하는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합창단 공연으로 대체해 반발을 사왔습니다. 주말에 내린비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지만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오늘 광주가 22도 등 고온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4.29 재보선 참패에 대해 성찰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광주로 내려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돌며 재보선 참패에 대해 사과하는 등 호남 민심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 대표가 선거 참패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한 것은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된 야권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는 7일 실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김동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던져 당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선의 김동철 의원은 호남을 끌어안고 호남과 함께하는 리더십을 구축이 절실하다며 호남 대표론으로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최재성, 설훈, 조정식, 이종걸 의원 등 5명이 등록을 했는데 4.29 재보선 참패 등 당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수습책이 핵심 쟁점이 되는 가운데 개파 간 역학구도가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TX 개통에 따른 속도의 혁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거리적, 심리적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호남 등 동서를 잇는 노선은 경제성과 타당성 논리에 밀려 낙후되거나 신설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경전선. 총 연장 300.6km인데 경사가 심하고 곡선 구간이 많아 저속 디젤 기관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균 운행 시간이 6시간 정도로 KTX가 다니는 비싼 거리의 광주 서울 구간보다 4배 정도 걸리고 운행 횟수도 하루에 고작 3편뿐입니다. 한 2시나 3시쯤에만 있어도 훨씬 편안하죠. 근데 아침에 한 대, 11시에 한 대, 저녁에 이렇게 있으니까 매우 불편하죠. 화물 수송은 열악한 선로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마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복선화와 전철화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광주에서 순천 구간만은 여전히 단선에다가 비전철 노선입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1936년 개통된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개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주요 간선 철도망을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철화 둔다는 것은 철도 정책을 추구하는 어떤 국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장흥거 해남 등 남해안 일부 지역은 아예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에서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가 지난 2003년 착공됐지만 경제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방치됐습니다. 중단 8년 만인 올해 가까스로 사업비 50억 원이 반영돼 공사가 재개됐지만 2020년 완공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남해안 동서축을 잇는 두 철도가 경제성과 타당성 논리의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토의 수평적 발전은 멀어지고 영호남의 교통적, 심리적 거리감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지역민들은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사랑방 미디어가 지역민 6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4%가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로 현금을 꼽았습니다. 2위는 22.3%인 편지였고 백화점 상품권과 꽃, 의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도 현금이 68.9%로 가장 높았는데 선물 액수는 10만 원대가 12%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합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등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국회에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어린이 놀이 헌장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 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성 공룡 화적지에서 한반도 최초로 거대 도마뱀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한국공룡연구센터가 지난 2000년 보성군 비봉리 공룡 화석지에서 발견한 화석을 분석한 결과 거대 도마뱀 화석으로 판명됐습니다. 비봉리에서 발견된 것을 기념해 아스프로사우루스 비봉리 엔시스로 명명된 도마뱀 화석은 몸 길이 2m 이상으로 8,10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자진 사퇴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재공모에 7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제5대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재공모에 광주시 국장급 출신과 산하기관장 출신, 그리고 코트라 출신 인사 등 모두 7명이 응모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번 공모 당시 참여했던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FC. 28개월 만에 광주에서 1부 리그 홈 경기를 치렀는데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3대2 승리를 챙겼습니다. 공격의 포문을 여는 김영빈의 헤딩슛. 수비수 5명을 제치고 골문을 가르는 에이스 파비오의 환상적인 드리블. 승리의 쐐기를 박는 주장 임선영의 시원한 중거리 슛까지 광주는 무려 3골을 터뜨리며 짜릿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5경기 무승으로 부진했지만 선수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경기 전 주장 임선영 선수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좋은 경기를 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은 곳이기도 해서 돌아서 지금 매우 기쁘고요. 선수들 몸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오늘 꼭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는 성적은 분명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시작인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희들이 더 아직 배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딱히 나쁘진 않아요. 임선영 선수의 말처럼 선수들 모두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습니다. 90분 내내 전남을 압도하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남기일 감독은 멋진 승부를 펼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올라와서 이런 경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저희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힘든 상황인데도 정신력으로 잘 버텨준 게 오늘 선수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기아는 어제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지난주 4경기만을 치렀는데요. SK와 하나를 상대로 각각 1승 1패씩 거두며 5할 승률에 1승이 모자란 채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주중에는 마산에서 NC와 주말에는 목동에서 넥센과 차례로 3연전씩 원정 6연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매실의 전국 재개발 흔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지역의 주산지 매실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어 이 활로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매실 재배 면적은 지난 2000년 539헥타르였던 것이 지난 2013년 3185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재배 면적의 증가로 매실 생산량도 지난 2000년 3799톤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24,944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매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은 지난 2000년 3,565원이었던 것을 정점으로 해 지난해 1,465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매실 생산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매실 재배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민족이 확대되고 따라서 생산량도 증가되고 또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세월을 할지 지방선거를 할지 또 뭐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됐다. 지역의 자치단체를 또 활로를 찾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인근 순천시 등 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더 이상 재배 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고품질을 위해 가격 안정 기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장목 전환을 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목 전환에 따른 묘목대 또 일부 장비대 이런 거에서 헥타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매실 산업. 자치단체들까지 위기 탈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전남을 대표할 통합 브랜드 구축을 통한 가공 유통 체계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광주국제영화제가 5월 14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5.18 광장에서 개막합니다. 아시아협이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국제영화제에서는 31개국 103편의 영화가 참여하며 개막작으로는 원자폭탄 실험 지역에 사는 한 가정을 그린 테스트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중국 영화 특별전을 비롯해 프랑스 감독 로랑 캉테 특별전, 패밀리 시네마 등 다양한 분야의 영화들이 선보여집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가운데 광주시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전 세계 32개 나라 69개 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 디자인, 이천 공예, 전주 음식, 부산 영화 등 5개 도시가 지정돼 있는데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분야의 창의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A형 간염의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은 10만 원 안팎의 접종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들이 대상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에 가면 2차에 걸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계 인력 구조가 대기업 물량에 따라 좌우되면서 중소업체들이 때 아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 조선업계가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사무중공업이 반잠수 시추선구와 원유 생산 저장 설비 등 특수선 공정에 쫓기면서 선박 내부 전기와 상체 등의 의장시설 인력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사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000명이던 협력업체 인원은 현재 1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울산, 거제, 이런 부산 등지에서 인원을 수급해 오고 인원 실정이고 일부 또 대불에서도 조금은 인원이 참여를 했으리라 봅니다.
영세한 규모의 대불산단 조선업계는 많지 않은 인력이 빠져나가도 공동의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대불산단 중소조선업체들은 이처럼 인력난을 걱정하고 있지만 현대사무 협력업체 인력들은 구조조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사무는 특수선박의 공정을 6월 중으로 끝낼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수천 명의 협력업체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대사무는 지난해 31척을 신규 수주하고 작업 차량이 90척에 이르러 특수선박 공정이 끝나도 상선 등의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장 등 일부 공정에 인력이 집중된 상황이어서 협력업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감을 따라 기술자들이 움직이는 조선업체의 특성상 중소조선업체의 인력 수급난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로 이전이나 투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입주가 기대됩니다. 한전은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창업에서 제품화, 판로 개척, 수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 이번 달부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당 10억 원이던 지원금을 20억 원으로 증액했고 에너지밸리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도 건립됩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지 지정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기 미집행 관광지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관광지 지정 면적 가운데 미집행 비율은 40% 정도인데 지방 재정의 열악이나 투자 계획의 낮은 실효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201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과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보면 전체 모집 인원 4,182명의 64%인 2,658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이는 2016학년도에 비해 5%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도 2016년 2.4%에서 2017년에는 14.3%로 크게 늘리고 지역 제한도 광주 전남에서 호남권역으로 확대됩니다. 여수시가 오는 8월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개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전국 5만여 명의 선수와 일반인이 참여한 가운데 박람회장과 소요트 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10회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 개최를 위해 지난달 제전 준비 계획 수립을 마친 데 이어 이달 안으로 공식 행사 운영사 선정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또 오는 7월까지 경기장별 시설물 배치와 함께 자원봉사 등 인력 배치를 마칠 계획이며 행사장 안전과 교통종합 대책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순천 해룡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 해룡면 일원에 조성 중인 해룡산단 개발 면적 1.5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임대산단과 1차분 0.95제곱킬로미터를 조성한 데 이어 2차분 0.64제곱킬로미터를 개발하기 위해 오는 7월 편입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또 해룡산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1차 금속과 전자부품 등으로 제한된 유치 업종에 화학과 고무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광주가 22도 등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재 하늘은 흐려져 있지만 낮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껴있고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다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거치겠고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다소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광주가 13도, 나주 14도, 장흥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가 22도, 장흥 23도, 순천 25도로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예보 없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